20억 년 지구의 시간을 굽어본다. 우린 가장자리에 우리 서볼게요. 림트레일의 정수가 바로 이런 거군요. 와, 고도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케이밥이라는 말은 인디안 말로 산이 거꾸로 섰다라는 뜻이래요. 광활한 협곡에 내려앉은 시간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도 깊어. 낯설 만큼 경이로운 이곳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다. 지상 최대 예술품 맞습니다. 와. 미국 서부, 광막한 아름다움이 끝없이 펼쳐진 길을 달려간다. 유타주에서 남쪽으로 애리조나주를 향해 가는 길. 어디를 달리든 어디에 멈추든 놀라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멕시코 남성들의 모자를 닮은 멕시컨 햇 바위. 강물이 깎아낸 계곡의 형상이 기러기나 거위 목처럼 구부러졌다 하여 고스넥스라 이름 붙은 주립공원. 길 곳곳이 대자연이 만든 바위 조각 전시장이라 긴 여정에도 지치지 않는다. 온통 붉은 황토빛 사막. 이 황량한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즐거움이다. 유타주에서 출발한 지 3시간이여 애리조나주와의 경계 지역에 닿는다.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여행지 모뉴먼트 밸리가 이곳에 있다. 붉은 땅에 솟은 기암들이 마치 기념비가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아 모뉴먼트라 불린다. 바람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어우, 바람이 무지 강합니다. 드디어 머뉴먼트 밸리에 왔나요? 예. 와. 인디안들이 오랜 삶의 터전이 되어왔던 그들의 영혼들이 담아있는 곳이죠. 풍파에 닳아버린 바위들의 땅. 모뉴먼트 밸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바호족의 성지이다. 그들은 현재 나바호국이란 자치정부를 갖추고 있다. 나바오 인디안들은 이곳을 굉장히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왔어요. 그 이유는 이 모뉴먼트 밸리가 지구의 심장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신성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말에는 잡초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풀 한 폭이 바위 하나에도 존재 이유가 있다고 여겨서이다. 그들에게 자연의 신비로 가득한 이 땅은 삶의 터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다시 목적지인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3시간쯤 달렸을까. 눈앞에 광활한 고원이 펼쳐진다. 애리조나주 북부 콜로라도 고원에 자리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때늦은 3월의 폭설이 아직 흔적을 지우지 못했다. 다시 겨울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네. 고도가 높기도 하거니와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서 아직 머물고 있어요. 이내 봄 햇살에 녹아내리는 눈꽃. 자연에 들어서면 이런 우연하고도 찰나적인 만남이 즐겁다. 조심. 새벽 이른 아침인데 온 가족이 함께 나왔네요. 주로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이 사슴은 귀가 뮬, 즉 노새처럼 크기 때문에 뮬디어라 부른다. 본격적으로 그랜드 캐니언 품 안으로 들어선다. 정말 그랜드 캐니언이 다양하네요. 와, 와, 협곡이 이제 시작되나요? 예. 콜로라도 고원의 갈라진 틈으로 흘러든 콜로라도 강물이 수백만 년 동안 깎아낸 대협곡. 지표면 아래로 펼쳐진 협곡의 깊이가 무려 1,500m. 마치 거대한 산맥이 거꾸로 솟아있는 듯한 형국이다. 그랜드 캐니언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꼽히는 이유이다. 이곳 그랜드 캐니언은 1540년도에 스페인 탐험대가 첫 발을 내딛었고요. 존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로라도 평원지대와 그랜드 캐니언의 구석구석 그리고 저 밑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래프팅으로 대탐험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1919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디언을 연구한 민속학자이자 지질학자 존 웨슬리 파웰의 탐사대가 1869년에 발견한 그랜드 캐니언. 당시 이곳은 지도에도 그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다. 콜로라도 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 협곡은 길이가 447km에 이르고 평균 해발 고도가 2100m에 이르는 광활한 고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트레일 2가지를 해볼 건데요. 절벽의 가장자리를 걸어보는 림 트레일과 그리고 이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 협곡 트레일을 가볼까 합니다. 이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네, 림 트레일을 할 거예요. 절벽 가장자리를 이제 도는 건가요? 그렇죠. 와, 그랜드 캐니언은 동서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와, 정말 보기 드문 트레일이에요. 그 남쪽 절벽 가장자리를 걷는 것이 사우스림 트레일. 누구나 걸을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여 있고 천혜의 전망대도 곳곳에 있다. 그랜드 캐니언 관광객들 중 90% 이상이 이 트레일을 찾는다.
우린 가장자리에 우리 서볼게요. 림 트레일의 정수가 바로 이런 거군요. 고도 2,100m가 넘는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대협곡. 하늘에서 협곡을 내려다본 느낌이에요. 예, 한 마리 새가 돼서 협곡의 구석구석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저 골짜기 안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안에 무려 1,000여 개의 동굴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만요? 예, 거기서 살고 있는 인디언들 아직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산과 협곡을 바라보고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말이죠. I am the Grand Canyon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이 산과 협곡과 대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숭고한 성지로 일부 지역은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거대한 협곡과 그 사이로 흐르는 콜로라도 강이 옛 원주민의 영혼을 기억하는 듯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을 이어간다. 고도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랜드 캐니언에는 640km가 넘는 트레일이 이어져 있다.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의 기점으로 향한다. 사람들이 아침인데도 많이 가네요. 그럼요. 저희 미국 사람들 하이킹하기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사우스 카이바 이 트레일 멋져요.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랜드 캐니언이 미국 서부의 전설적인 거인과 그가 몰고 다니던 푸른 황소의 발자국으로 생겨났다는 전설이 있다. 허황된 이야기만큼이나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대자연. 그 정수를 만나러 간다. 사우스림 트레일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 한여름과 한겨울을 빼고는 연중 어느 때 찾아와도 좋다. 우리가 지금 사우스 카이바 들머리에서 있어요. 와, 2,195m에 있네요, 우리가. 높은 곳이죠. 첫 번째 내려가는 코스가 오아 포인트예요. 네. 그곳에 도착하면 갑자기 사면이 활짝 오픈됩니다. 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개런티 할게요. 네. 절벽 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사우스 카이밥 트레일은 걷는 내내 광활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1,500m에 이르는 절벽을 내려갔다 올라서야 하는 쉽지 않은 코스이다. 조금 미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렵네요. 바로 옆은 낭떠러지. 빙판길에 내디는 걸음이 조심스럽다. 야, 협곡에 층층들이 고스란히 오랜 세월이 그대로 배어 있네요. 그렇죠. 색이 다 달라요. 네. 그랜드 캐니언은 12개의 지층이 차곡차곡 쌓인 대협곡이다. 가장 오래된 지층은 20억 년 전에 형성됐다고 한다. 한층 한층 내려설수록 지구의 과거로 여행을 떠난다. 왜 산을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내려가나 궁금하시죠? 저는 지금 사우스 케이밥 트레일을 걸으면서 협곡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케이밥이라는 말은 인디안 말로 산이 거꾸로 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를 1500m의 산을 거꾸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원주민들이 보기엔 거대한 산이 땅속으로 파고든 듯한 모습이었을까. 그만큼 깊은 협곡.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끼고 가파르고 좁은 길을 내려간다. 와, 고도감이 대단하네요. 오늘이 4월 1일인데요. 한겨울 산행이 따로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미끄럽고 이렇게 아이젠을 하지 않으면 여기 낭떠러지로 쭉 미끄러질 수 있어요. 반드시 아이젠 필수입니다. 가시죠. 반면 능숙하게 바위길을 오르내리는 바위다람쥐. 역시 이 땅의 주인은 자연이다 싶다. 협곡 안으로 들어설수록 지구의 풍경이 아닌 것만 같다. 그만큼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그랜드 캐니언은 화성 탐사를 하러 가기 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다. 곳곳에 길이 있네요. 저 깊은 골짜기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도 있고. 1500년 후반대에 네. 스페인 탐험대가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살고 있던 아나사지 부족이 있어요. 이 그랜드 캐니언 협곡 안에. 그 탐험대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아나사지 부족은 협곡의 깊숙한 곳으로 더욱더 숨어 들어가 살게 됐죠. 이 척박한 땅에 그들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이 협곡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았겠죠. 수천 년 원주민들의 역사도 서부 개척의 바람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대자연이 아버지이고 형제였던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다. 우리가 이 풍경에서 경외심과 동시에 평온을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아주 광활한 지역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그래요. 특별히 이곳에는 140억의 멋진 트레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약 600만 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와. 프론트 컨트리, 즉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가벼운 코스, 이런 곳들은 이 넓은 지역에서 약 2%만 오픈되어 있어요. 물론 나머지 지역, 그 지역들은 백컨트리, 윌드네스, 광활한 광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은 퍼밋을 받으면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03년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자연의 신비를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며 국립공원 지정에 앞장섰다. 그로부터 76년 뒤 그랜드 캐니언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아슬아슬합니다. 와. 절벽을 타고 까마득한 협곡 아래로 길이 이어진다. 마치 지구의 속살 깊숙이 흐르는 대동맥 혈관을 타고 내려가는 것만 같다.
수십 수억 년 지구의 역사를 직접 걸어서 체험한다니까. 이만큼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이 있을까? Learn about the planet. Here it is very obvious to learn about the age of our planet, and you can see it in the layers. You know, even when we're hiking, suddenly everything turned orange. Obviously, we're in a different era. It's almost like you're traveling through the past of this planet, which it's incredible. 자연과 시간이 빚은 그대로 이 세상 어떤 문양보다도 아름다운 형상. 인간의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에서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절로 마음을 비우고 상념을 지우게 된다. 태초에 어느 찰나의 시간이 멈춘 듯 바람도 숨죽여 흐른다. 마침내 목적지에 닿는다. 지상 최대 예술품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자 사진작가인 레몽드 파르동은 자신만의 사진을 찾는 방법으로 50대 후반에 방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우리는 발전하고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행은 일상 속에 묻혀있던 그토록 만나고 싶던 나를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난다.